안녕하십니까, 선견명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지에 있는 육친, 즉 십시인의 작용력으로 읽어보는 배우자 관계 요소의 작용력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 구성에서 볼 때 연, 월, 일, 시 중에서 연과 월은 조상과 부모 형제, 일지, 즉 일지는 배우자, 시지는 자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 배우자의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일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 일지라는 것은 내가 사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물 활동이나 가정을 구성하는 방식도 되고, 집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안방과 같이 이제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항상 만나지는 매일의 상황이 주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이제 비겁에 해당하는 일주는 60갑자 중에서 갑인일주를 포함하여 을묘, 병호, 정사, 그리고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축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지가 비겁에 해당하는 일지는 뭡니까? 자, 배우자 관계 요소에서 볼 때 일진이 비겁이 있는 경우에는 음양의 어떤 오형적 관계에서 볼 때 비슷한 관계, 그리고 같은 환경, 그리고 같은 학력 등 처지가 비슷한 어떤 친구나 오빠 또는 오누이 같은 사람과 인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뭡니까? 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는 거죠. 대체로 뭡니까? 인수가 격국용신이 되면 일지에 있는 이 비겁들은 인수에게 좋은 어떤 작용을 줄 기신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자존심은 강하더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고 믿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 재성이 있잖아요. 재성이 결국 제격이 되는데, 이게 용신이면은 일지에 있는 비겁들은 뭡니까? 이 재성을 갖다가 극하는 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겁이 흉신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서로의 어떤 간섭을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부부의 불화 갈등이 잦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귀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찍 배우자와 인연이 없거나 또는 인연되었더라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일지에 이 비겁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가 이제 본인의 어떤 안방에 안전하게 안착,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하지만 뭡니까? 일지에 이 비겁들이 이 배우자를 갖다가 극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세월의 분이겠죠. 운에 따라서 부부 갈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일지가 이 재성에 해당하는 일지는 뭡니까? 갑진, 갑술, 을미, 을주, 그 다음에 병신, 정류, 무자, 기해, 경인, 신묘, 이모, 계사 등이 되거든요. 재성은 뭐예요? 재성은 내가 극하여 취하는 재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지에 재성이 있다는 것은 태어나부터 뭡니까? 기본적으로 재물적인 어떤 논리, 돈에 대한 어떤 감각,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성향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자의 경우 뭡니까? 일지가 정제에 해당하고 사주 구성이 원만하다면은 결국은 정상적 자리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처덕이 좋다. 하지만 인수가 만약에 용신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일지에 있는 재성이 인성을 갖다가 극하는 어떤 재극인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불력에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구조라면 일이나 직업상 자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사주의 어떤 분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자의 경우 보니까 재성에 해당하는 일지가 되면 신랑궁에 결국은 재물, 재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재물을 갖다 중하게 여겨서 마치 신랑을 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돈이라는 게 자기가 극해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대개 이제 정제라는 건 뭡니까? 정제라는 건 일간과 합으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해일주가 정제일주잖아요. 그러면 기토가 있고 여기에 해중에 간목이 있어서 자 각기합을 해서 사이가 이제 좋은 편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의 경우는 재성이 시부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를 평생 모시는 어떤 마음고생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주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정관에 해당하는 일주죠. 병자와 정해와 경호와 신사 네 개가 해당되는데 이 정관의 어떤 일주는 처세가 원만하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남녀 모두 이제 무난하게 배우자 인연 가능성이 많게 되는 일주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여자의 경우에 일주에 정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므로 이제 일지 정관에 해당하는 신랑은 뭡니까? 진취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를 좀 싫어하고 뭐 안정된 어떤 상황을 중시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부인이 신랑을 받들고 공경해야 되는 아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정관일주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일지에 뭔가 편관이 있는 일주잖아요. 갑신이라든지 을류라든지 무인, 기묘, 임진일주, 임술일주, 개미일주, 개추일주. 여자가 이제 편관일주다. 이러면은 뭡니까? 카리스마 있는 남편이죠. 그리고 이제 놀기 좋아하는 남편.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되는 아내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편관 작용에 기륭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신랑과는 애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편관의 신랑은 대체로 이제 모든 일에 이제 뭡니까? 간섭이죠. 그리고 통제죠. 그리고 이제 부인을 이제 보호하고 어떤 아끼는 마음보다는 뭡니까? 명예,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이기적이고 뭔가를 취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지에 편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편관의 어떤 흉한작용으로 보면 난제나 고통이나 억압 이런 것 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도 일지에 편관이다. 그러면 편관이 자식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과는 유정할 수도 있지만 부인은 뭡니까? 잔소리가 많다. 그리고 카리스마 강한 어떤 기가 센 배우자와 인연되기도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제가 언급했지만 여자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편관일지라면 남편이 이게 출세했다. 그렇더라도 애정이나 뭐 동거나 뭐 재물 또는 의처증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는 좀 불편한 것이 발생하여 신랑의 어떤 덕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 편관의 일지를 가진 여성분이 관성이 많다 이거 신약하면서 그러면은 신랑에게 매를 맞고 사는 어떤 여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일지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일지의 정인이 되는 갑자일주라든지 을해일주라든지 무오일주라든지 기사일주의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인성이잖아요.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 학문, 학습 이런 것들에 강한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중년이니까 문서재산에 탁월한 감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는 뭐 성년이 되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마마보이라든지 마마걸의 어떤 구성도 되어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조금만 일에도 이제 상의를 하게 되고 만약 이제는 그 부인과 소통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모친에게 의지하며 상의를 할 가능성이 많은 일주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지에 이제 편인이 있는 일주로서 이제 병인이라든지 정묘라든지 경진이라든지 경술이라든지 신미라든지 신축, 임신, 계유 등이 됩니다. 이런 일주의 경우는 뭡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어떤 오행이잖아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라는 편모처럼 잔정이 없거나 잔소리가 많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경우는 뭡니까? 배우자와의 어떤 정신적인 갈등이나 근심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자의 경우도 대체로 뭡니까? 남편궁에 만약에 정인이면 인생생으로 신랑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상한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편인이면 은근한 마음으로 뭔가 잔소리하면서 요구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좋은 경우란 뭐냐면 여자 사주가 이렇게 일지 인성을 깔고 있으면서 만약에 관성이, 특히 이제 정관이 용신인 경우, 이렇게 있다면은 관인상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심양면으로 남편이 벌어다주는 어떤 혜택, 그러니까 신랑 혜택으로 본인은 뭐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 좋은 여자, 이런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지의 식상이라는 건 식신 상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가보라든지 을사라든지 병진이라든지 병술, 정미, 정축, 무신, 기유, 경자, 신해, 이민, 계명, 이런 것들이 이제 식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식상이 있으면, 여자가 이렇게 식상이 지지에 깔고 있으면,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남편 자리에 둔 격이니까 마치 이제 남편을 어린애 취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관이 있으면, 상관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정당한 배우자, 정관을 극하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뭐 반대로 이제 일지에 있는 어떤 식신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경우는, 식신이 뭡니까? 식신생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의 영양분이 이제 배우자 궁에 있으므로 결혼 후에 처와 남자는 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뭐 하지만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일지에 이제 식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간에 만약 정관이 있으면 뭡니까? 자식을 낳고 이제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신랑을 갖다가 극하게 되는 거죠. 극하니까 신랑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지극정성으로 자식에게 마음이 쏠릴 수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세 자식은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될 수 되더라도 뭐 신랑과는 인연 요소에서 이제 무정하거나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 자식과 신랑 관계에서 불화 갈등, 불편한 어떤 음세가 지속되면 자식도 뭐 학업적인 상황이죠. 기숙사나 유학 등에 이제 준하여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도 어떤 일이라든지 직업상 떨어져 지내는 세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은 세월이면 부부 문제를 해소하면서 인연 요소를 연장시키게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자 사주에서 식상의 세력이 강하다, 그래서 관성을 극하게 되면 관성이 이제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이제 관성이 없어도 이제 신랑이 식상이 강한 경우에는 대체로 여자의 경우 결혼 인연이나 결혼 후에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무신일주나 뭡니까? 기유일주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는 갑인 공망이잖아요.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이 공망이라 좋지 못한데, 이때 또 식상이 강하다 이거예요, 이 사주가. 그리고 이 식상을 제하는 인성이 없어서, 인성이 없는 여자분께서는 대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하더라. 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 상관에 해당하는 뭡니까?
갑오라든지 을사라든지 경자라든지 이 신의 일주 있죠. 이 일주 등은 특별하게 이제 뭐 자식 낳고 자식이 장성하면서 신랑과 이제 불화 갈등이 심할 수가 있는 일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관일주 여자들은 뭐냐? 자식을 신랑을 알고 살아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니면은 뭐 자식을 아예 낳지 않거나 또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아주 주말 부부 형태가 되었을 때 상관의 이제 피해 요소가 반감되어 좋다. 이렇게 이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일지로 읽어보는 배우자 관계 요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